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푸조의 인기 모델 2008인데요. 사실 그동안 푸조의 모델 중에 뭔가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모델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2008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푸조 2008은 과거 207SW를 대체하는 형태로 2013년부터 유럽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08을 기초로 제작했고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푸조 특유의 날카로움이 느껴집니다. 특히 헤드램프가 그렇죠. 새로운 그릴 디자인도 반영됐고 범퍼는 SUV처럼 꾸며지기도 했습니다. 측면부는 SUV와 해치백 중간에 모호한 경계승선에 위치한 듯한 모습입니다. SUV라고 하기엔 차량이 다소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단에 플라스틱 소재를 감싸고 루프레일도 추가하는 등 SUV 분위기는 잘 표현해줬습니다. 후면부에 위치한 리어램프는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2008이 일반 해치백보다 어느 정도 커졌는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마침 촬영팀에서 A3 스포트백을 촬영하고 있다길래 급하게 섭외해봤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A3 스포트백도 우유를 좀만 더 먹으면 SUV로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208의 구성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앙증맞은 스티어링 휠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볼 수 있는 계기판 역시 동일합니다. 변속 레버 역시 동일하고요. 대신 사이드 브레이크 디자인이 마치 또 다른 변속 레버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센터페시아는 7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위치시켰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통합시켰고 터치까지 지원한다는 점은 좋지만 한글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시트는 의외로 스포티한 성격을 갖습니다. 약간 단단한 느낌도 받는데요. 신체를 지지하는 능력에서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시트백의 두께를 줄여 뒷좌석 공간을 확장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뒷좌석 공간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360리터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1194리터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 주차 기능인데요. 자동 평행 주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차된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은 액티브, 펠린 S, 펠린 L, 아이코닉 에디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모델은 펠린 L 모델로 3,090만원의 가격을 갖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3천만원 초반에 있는 차량치고는 그래도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행 주차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떤 패널을 비롯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고 푸조 특유의 멋스러운 스티어링 휠 역시도 좋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푸조 2008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과연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이 쭉 올라가서 변속을 할 때, 네, 이때 뭔가 주춤거리는 듯한, 네, 역시나 변속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정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뭐 연비라는 부분에 이점이 있으니까 네, 변속기
잠시 잊어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같은 경우 엔진은 92마력의 최고 출력과 23.5kgm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낮습니다. 단 시용 구간에서 운전을 할 때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단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충분한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의 타협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달리기 위해서 2008을 선택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제조사 발표 출력 대비 구동 손실률에서 큰 아쉬움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계속해서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구동 손실률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엉성한 그 변속기 역시도 구동 손실률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니까요. 매 변속 때마다 울컥거리기 때문에 가급적 변속을 해주지 않으면 좋겠지만, 향후에 푸조가 CVT 혹은 듀얼 클러치 혹은 자동 변속기를 넣어줌으로써 만족감을 좀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을 탔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부분을 꼽자라면 연비였습니다. 어지간하게 이렇게 주행을 하는 동안 리터당 20km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부터 한번 보실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각 상황에서 정말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와인딩 로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핸들링이나 제가속 등등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리터당 10km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연비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통상적으로 동배기량 차량들의 경우 디젤이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한 7km 정도를 넘어서기 힘든데, 연비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독보적인 능력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푸조가 잘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핸들링인데요. 해치백 모델들에서도 충분히 좋은 능력이 보여졌는데, 현재 이 2008 상당히 좋은 정도의 핸들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량이 정말 민첩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전륜구동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푸조가 최고의 핸들링을 이렇게 선사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한 승차감을 구현해냄과 동시에 성능까지도 충분히 올려주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코너링 성능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사실 타이어를 봤을 때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연비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타이어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런 하체와 짝을 이뤄서 정말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이 에너지 세이버, 현재는 에너지 세이버 플러스라는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 단종된 제품인데 5위 타이어로 이제 셋업이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향후에 교체하실 때는 이보다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에너지 세이버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분들께는 더 좋기 때문이죠. 사실 이 타이어가 젖은路面에서의 그립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그립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코너링 부분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핸들링은 푸조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제동 성능이라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현재 차량의 마일리지가 이제 뭐 800k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브레이크 역시도 길이 안 들어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 네,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푸조 쪽에서, 네, 함블모터스죠. 함블모터스 쪽에서 차량의 기본적인 길들이기를 진행해서, 네, 이 차량을 제공했다면 더 좋은 그런 제동거리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제동력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초반 응답성부터 후반까지 정말 일정하게 성능을 끌고 나가는 점이 현재 2008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사실 푸조에서 2008을 갖고 왔을 때, 네, 소비자들께서 상당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함블모터스 송 사장님이 프랑스 본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잘 팔리는데 얼른 빨리 내놔, 이렇게 해서 물량 확보를 해오셨죠. 상당히, 네,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네, 판매를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딜러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푸조 이 간만에 온 기회를 정말 잘 잡아냈고, 그를 위해서 그 송 대표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임포터에서 분명히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뭐 차량 패키징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강점이 많습니다. 뭐 정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저희가 테스트했던 모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비를 자랑했었던 르노 삼성의 QM3와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밖에도 자동 주차 기능 의외로 조금 쓸모가 있었고요. 또한 다른 모델과 달리 어떤 그 차량의 컨셉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이 뛰어난 핸들링을 보여준다는 점, 네, 분명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속기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라고, 네,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속 변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 엔진 자체, 출력 자체는 낮지만 그래도 수긍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네,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서 가격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위 모델의 경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데요. 물론 옵션의 차이가 있지만 차량의 본질적인, 네, 이 차는 달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연비 부분에 이점이 큰 차량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네, 액티브 버전이 조금 더 메리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팀 역시, 네, 그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변속기 하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 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만나셨을 때 정말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바로 2008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푸조 모델을 탈 때마다 뭔가 죄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쌍용차를 탈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이만큼만 잘해주면 좋겠는데, 정말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현재 모델은 네,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격 정책을 비롯해서 차량의 패키징, 기본 성능까지 두루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연비를 빠뜨렸죠. 연비까지도 정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푸조 2008이 갖는, 네,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변속기만 바꿔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푸조 2008. 네, 뭐 정말 패키징이나 특히 뭐 연비는 뭐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네, 푸조가 연비가 좋았지만 2008 정말 좋습니다. 변속기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분들께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2008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편안하게 탈 때는 뭐 정말 세단같이 타다가 활용성 부분에서는 SUV만큼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 경차 이상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점,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타사 모델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1008이 갖는 최고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푸조의 인기 모델, 정말 변속기 하나만 바꿔주면 2배, 3배 인기를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네, 푸조 2008을 만나봤습니다.